주시면서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기홍이건 김문수 찍어주세요.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기홍이건 김문수 믿어주세요. 여러분 사랑할 거야. 의회의원 전병일입니다. 오늘 통영장날을 맞아서 우리 청정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을 구입해 주시기 위해서 통영을 찾아주신 관광객과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정당 지지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하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도 바쁘시고 선대본부장에서도 바쁘신데 우리 통영까지 오셔가지고 지원 유세를 해주시는 김무수 후보를 지원해주고 계시는 김기현 전 당대표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및 우리 후원자 여러분, 이번에 선거는 어떤 선거냐?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 잘하는 사람과 진실만을 강조하며 사는 사람과의 대결입니다. 이번 선거는 온갖 잡범, 범죄자와 선량한 생활로 가치를 삼고 있는 후보의 대결입니다. 이번 선거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과 청년을 가치로 살고 있는 후보의 대결입니다. 이번 선거는 부도덕한 사람,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부도덕한 사람과 제일 선량한 시민과의 대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후보가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제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은 3%대로 접근했습니다. 이재명이는 급합니다. 50%돼 있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40% 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는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통영말로 한번 하겠습니다. 디비진다! 디비진다! 디비진다. 이번 주말에는 디비 졌다! 디비 졌다. 디비 졌다! 디비 졌다. 우리가 왜 김문수 후보를 찍어야 되고, 우리가 왜 김문수 후보의 가족 설난영 후보 사모님을 인정해 줘야 되나? 우리 후보님의 사모님은 도지사를 8년 하는 동안 여러분이 아시는 경기도 법인카드 대한민국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썼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는 4년 하는 동안 경기도 법인카드를 쓰고 국민의 세금을 쓰고 여러분의 세금을 쓰고 나 세금을 써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남편도 재판받고 부인도 재판받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수신 제가 하십시오. 가정부터 다스리고 가정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출마하십시오. 존경하는 지지자 여러분, 지금 우리 통영은 항상 그래 왔습니다. 점잖게 보수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 언제나 해왔듯이 아야 고마 이번 찍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달려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지금은 김문수 후보로 찍어야 된다. 왜? 세상에서 제일 잡범, 재판받고 있는 사람, 부인도 재판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계에서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 후보란다. 그래서 되겠나? 조곤조곤하게 앉혀놓고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 먹이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아들아 찍어라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정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통영의 이 청정바다에서 부는 바람이 부산을 거쳐서
대구를 거쳐서 춘천을 거쳐서 또 목포를 강주로 대전으로 서울로 해서 저 휴전선 철원 파주까지 우리 정점식 위원장님께서 부는 바람이 김문수 후보를 서울에서 압승으로 대통령을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통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당원 여러분, 우리가 통영시가 전국에서 1등을 해야만이 우리 정점식 의원께서 국회에서 국민의힘당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여러분의 희망이고 제 희망입니다. 정점식 후보가 당당하게 내년에 선거 끝나고 나면 중앙당에서 요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다음으로 많은 분 연사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 하면 김문수입니다.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통영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 일부가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합세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가결표를 던졌을 때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의 대통령 탄핵 결정, 그리고 우리 당 후보의 결정이 늦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그리고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저희들은,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시민분들은 많이 절망을 하셨을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우리가 지겠다, 다시는 이번에는 절대 투표장에 나가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김문수 후보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행정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김문수! 그렇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기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열망이 반영이 되어서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김문수 후보가 41.9%의 지지율, 이재명 후보는 45.1% 지지율을 받아서 지지율 격차가 3.2%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문수!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또 다른 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지난주에는 이재명과 우리 후보님과의 격차가 14.6%였는데 지금은 이번 주는 9.5% 차이로 줄었습니다. 한 주 사이에 5%가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김문수! 이대로 한다면 민주당은 프랭카드에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다음 주가 되고 선거를 하는 6월 3일이 되면은 6월 3일은 김문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하시죠? 김문수!
많은 분들이 김문수 후보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정말 보장된 안락한 삶을 버리고 경제발전 과정에서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말 바닥을 헤매이던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후보는 젊은 시절 노동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투옥도 여러 차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사신 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우리 정치권으로 투신을 했습니다. 그 이전의 노동운동이 사회주의에 경도되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고 보수정당인 우리 당에 들어와서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국회의원 3번, 경기도지사 2번을 했습니다. 8년의 경기도지사 시절 우리 배도수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업적을 이루어서 지금의 경기도, 이전에는 서울이 더 인구가 많았습니다만은 지금은 경기도가 한 200~300만 명 이상 더 많습니다. 이런 경기도의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만일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을 더욱더 큰 성장으로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 여러분 동의하시죠?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8년의 경기도지사 시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사모님께서는 버카 가지고 집에서 초밥도 시켜 드신 적도 없고 쇠고기도 시켜 드신 적도 없고 제수 음식, 그 정성이 담겨야 할 제수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마련한다는 것 여러분 도대체 상상이 되십니까?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교, 광교, 그리고 평택, 삼성반도체 단지 등 많은 개발 사업을 했지만은 단 한 번이라도 수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단 한 명이라도 주변 사람들이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건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거죠? 지금 단 한 건의 재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1개의 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파기환송을 해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만일 이 선거법 재판이 1심에서 선고한 것처럼 진영일련, 집행유예는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선고된 대로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이미 피선거권 선거권이 박탈돼 가지고 이번 대선에 출마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이 잘못 선언해 가지고 파렴치하게 몰렴치하게 이재명 후보를 우리는 이 선거판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사법부를 급박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도입하겠다고 대법원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14명의 대법관을 100명으로 넘겨서 자기 편으로 다 대법원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지금 국회 법사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한 명을 위한 입법, 이재명 한 명을 위한 사법부가 되도록 여러분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걸 막으려면 여러분을 6월 3일 여러분의 선택은 누구?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은 입법부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이라든지 여러 과정을 살펴볼 때 헌법재판소도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장학까지 대법관 100명을 늘리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럼 만일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입법, 사법, 행정이 이재명 한 명에게, 민주당에게 장악이 돼서 소위 나치의 히틀러와 같은 그런 1인 통치를 하게 될 것이며,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그런 1인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재명 1인 독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원하십니까? 아니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 3일 동안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우리 통영의 미래를 바꿀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것이며, 경남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분들의 미래를 바꿀 것이며, 손자들의 미래를 바꿀 것이며, 여러분 후손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동참하실 거죠? 여러분의 선택은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 아버지 좋네. 왔다 토요이 막 그저 그만입니다. 저는 이제 울산이 지역구입니다만은 저는 바닷가 첫 집에 태어나가지고 살았거든요. 그 울산에 정자라 가는 곳이 있는데 그 바다 자갈 그 몽돌 해변인데 끝나는 첫 집에 태어나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멸치 어장했걸랑요. 멸치 어장. 야, 통영 예전에 요즘 다른 수사람이 많지만 예전에 멸치 그러면 또 통영이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통영에 오니까 꼭 고향에 온 기분인데 와서 보니까 울산보다 통영이 더 좋네요. 와글락하면 통영 인심이 너무너무 좋은 게 느껴집니다. 한 분 한 분 얼굴 보니까 와 천하의 최고 뭐 미남 미녀에다가 또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야 통영에 인물이 많네요. 인물이 맞죠 여러분? 근데 제가요 통영에 인물 많이 봤는데 제가 정치를 조금 했걸랑요. 그래가지고 한 22년 전에 국회의원 시작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회의원 5번 하고 뭐 광역시장도 하고 뭐 이래 좀 해봤는데, 제가 그러면서 통영 사람 참 많이 만났는데요, 통영의 진짜 인물을 내가 발견했는 게라요. 누구겠습니까 그게요? 누구라고요? 맞아요? 그럼 설 좀 쉬게 해야지. 누구라고요? 정점식, 합덕 세 번 다시 누구라고요? 정점식, 정점식, 정점식. 이거 제가요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이나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지. 전 판사 출신이 함부로 거짓말하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정점식 의원님하고 저하고 일을 참 많이 같이 해왔고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도 할 때 정점식 의원님한테 뭐 물어보면 정답이 착착 나옵니다. 뭐 그냥 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그게 정답인기라요. 야, 그래서 진짜 보배다. 이 정점식이 사실 요번에 법무부장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사람을 잘못 받는 기라요. 참막. 정점식이가 대통령 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대통령이 아니 법무부 장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에요. 요번에 장관하고 하고 정점식이가 법무부 장관 했으면 우리가 이래 안 내려보셨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제 생각이 맞죠? 근데 이게 정점식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느냐 안 되느냐 지 가문의 영광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통영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요게 문제입니다. 통영 고성에 지금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경제도 좀 어려우시잖아요. 여기에 산업단지도 고성 쪽엔 유치해야 되고 해양관광산업도 수산업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 통영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는 기라요.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 누구를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정점식, 정점식, 정점식. 정말 천재들이 많아요. 사실 금방 알아들으시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변에 그렇게 말씀 꼭 나눠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남부 내륙철도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통영이 너무 교통이 불편해요. 비행기 타러갈래 해도 뭐 저기 어디 사천에 갈 수도 없고 김해 갈 수도 없고 또 뭐 기차가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가야 되고 이게 보통 불편하지가 않은데 요 남부 내륙도 싹 들어오고 KTX 들어오면 통영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니까 국가 예산은 서로 다 따가려고 그러고 서로 내 지역 내 나라 그러는데 결국 예산을 따는 기준은 뭐냐? 힘센 사람이 장대인기라. 뭐 자기 동네 발전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건 누가 말리겠습니까? 남부 내륙 철도가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계속 안 된다 크다가 요번에 이제 된다 해가지고 시작이 되고 있는 게 정점식이가 막 핵심 역할을 했는 게라 여러분. 그래 일은 시작은 해놨지만 돈을 계속 따와야 되는데 아니 그 돈 따오는 것도 힘이 있어야 따오죠. 그래 정점식이가 법무부 장관도 되고 대통령 핵심 측근이 되고 그리하면 통영이 막 팍팍 크는 기라요. 맞죠? 그래 하려면 대통령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김문수. 누구라고요? 김문수. 한다. 김문수. 맞아요. 제가요 사실 울산시장을 하면서 울산광역시장을 하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울산광역시장이 됐는데 한 2년 있다가 막 선거에서 젖붙는 기라요. 그래가지고 문재인이가 돼 있는 기라. 와 그러고 나니까 막 속이 터져서 일을 못하겠어요. 예산 내놓으라고 청와대에 찾아가겠다 관계부처 장관 만나러 가겠다 하니까 안 만나줘요. 야당 우리가 당이 다르다고 저거 당끼리 다 해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절대로 그거 안 된다. 그래가 제가 악을 쓰고 제가 우리 당 원내대표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당선시켜 놨거든요. 그래 정점식 의원이 역할을 참 많이 했는데 좀에 더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이번에 김문수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남부 내륙철도 팍팍 넣고 고성에 산업단지도 만들고 통영에 관광개발도 하고 해양수산산업도 일으키고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와 뽑는 게 우리 동네 잘 되라고 뽑지 그죠? 그러니까 김문수가 돼야 되는 기라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말씀은 사실은 제가 김문수 후보를 좀 곁에서 지켜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9433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김문수 후보를 제가 정치를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를 곁에서 지켜본 사람인데 보면 볼수록 참 괜찮은 남자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니까 자기가 사실 민주화 운동한다고 잡혀가 고문도 당하고 감옥도 살았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감옥에 2년 5개월 살았대. 2년 반 살았대. 2년 반이나 감옥 살다가 나왔지요. 그래 나와가지고 보상금 받을 수 있다. 근데 나 민주화 보상금 그거 안 받는다. 나는 그런 거 받는 사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돈 근데 내가 공짜 돈도 아니고 내가 고생해가지고 국가에서 돈 준 줄 아는데 그거 받아야지. 나 같으면 받을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더 양심적인 것 같아. 제가 그거 비하면 양심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돈 안 받는다는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야 역시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김문수 후보 집에를 좀 가봤거든요.
집에 가봤는데 서울의 봉천동이라는 곳에 사는데 원래 그 봉천동이 집값이 사실 좀 비싼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차를 운전하신 분이 뭐 꼬불꼬불 산길 들어가는 기라요. 가다 보니까 양쪽에만 시커먼 뭐 숲이 보이고 이러는 기라. 그래 와니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거 골짜기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가봤더니 골짜기에 있는 아파트인데 한 20-30년은 쫓기된 것 같아. 낡은 아파트 저층 아파트인데 그게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큰 도로에서 참 많이 떨어져 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내려가야 큰 도로가 나오는 데예요. 세상에 국회에서 3번 했죠. 장관도 한번 했죠. 경기도지사 8년 2번이나 했는 사람이 그거 산다 그러니까 제가 야 정말 깨끗하게 산 사람이다. 청렴하게 산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제가 막 보니까 막 눈물이 쫙 날카더라고요. 야 진짜 괜찮은 남자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 말 듣고 보니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어렵게 살아서 가난하게 살아서 학교 제대로 못 보내는 대학 제대로 못 보내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 살았지만 그러나 반듯하게 살아오고 거짓말 안 하고 엉뚱한 욕심 안 부리고 인권 개입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뭐 검사 사칭하고 음주운전하고 전과 사범이고 또 12개 비리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비리 혐의자고 야 이게 클래스가 달라요. 클래스가 달라. 그죠? 도대체 누굴 봐야 될지는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셔서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 누구보다도 서민들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며 살았고 지금도 서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 바로 김문수야말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렇게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꼭 투표장으로 여러분 모셔가서 투표하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 여러분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사람이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를 잘 수련하고 집안이 잘 다스려져야 그래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이게 우리 옛 성현들의 말씀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 집안 제대로 안 된 집안이 콩가루 집안인 사람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김문수 후보 그 부인 되는 분 노조위원장 중소기업체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나왔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고 노동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 중소기업체 들어가지고 노조위원장 하는 사람을 노동운동 하다가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알콩달콩 잘 사는데 좀 전에 우리 정점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캔들 한번 여러분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법카 썼다는 말 들은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뭐 선거법 위반을 해가지고 재판 받으러 간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니 8365에는 멋지게 넘어 다 사고 계시네요. 아, 화이팅 화이팅. 아 우리 누님 화이팅. 야 우리 누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집안의 부인 요즘은 여러분 보셨죠? 아 배우자 후보 배우자 한번 검증해보자. 배우자 한번 검증해보자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 배우자 싹 숨어버렸죠. 나오면 뭐 온갖 비리 혐의가 다 나올 것 같다니까 콕 숨어버렸어요. 숨는 자가 범인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 그것뿐 아니고요. 그 이재명 후보 아들이 있나 봐요. 아들이 언론을 보도록 아들이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 정확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얘기인데 아들이요 도박 혐의가 있어가지고 시끄러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도박을 했니 많이 그랬대. 아니, 집안이 뭐 왜 그런 집안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뭐 문제가 또 나온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아들이 또 뭐 또 시끄러운 비리 문제가 나왔어. 뭐가 나왔냐니까 이게 참 입에 담기 못하는데 성매매 의혹 문제가 나왔어요. 보니까 뭐 성매매한 게 아니냐 아들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이재명 후보 보고 해명하라 그랬더니 맞나 아니나 해명하라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 그때 뭐라고 한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뭐라 그랬습니까? 가족이 아니다. 맞아. 아들은 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네이버 가서 검색해 봤어요. 아들은 남이다. 세상에 아니 자기 아들이 뭐 도박 혐의니 성매매 혐의니 시끄러우면 아닌 걸 증명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증명이 안 돼서 그런지 아들이 남이다 크고 막 그냥 숨어버렸어. 세상에 자기 아들 남이라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 알기를 뭘로 알겠습니까? 아들도 남이라 그럴 판에 국민은 뭐 남도 아니고 뭐 적이지 뭐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수신 제가 지국 평천화 중에 수신도 안 돼 있고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제가도 안 돼 있고 집안이 엉망진창이고 그런데 뭔 지국 평천을 하겠다 그런 겁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비하면요 우리 김문수 후보 따님은 무남동의 외동딸이래요. 외동딸이라는데 결혼식 할 때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다 혼자 했다 안 겁니까? 제가 사실 이제 그 시장할 때 딸을 키우고 그리고 국회의원 할 때 아들 결혼을 시켰는데 시장할 때 딸을 결혼시키면서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살짝 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 부모가 아들이 그냥 축복소개 해야 되는데 싶었다가 그 다음에 아들 결혼시킬 때는 아무한테도 연락 안 했더니 꽃도 하나도 안 왔어. 꽃도 아무도 안 보내고 결혼식 한 줄 알고 알아야지. 정의연님한테도 안 알렸어. 그래 했는데 사실 그래 하면서 부모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아니 결혼식장에 그래도 내가 국회의원인데 아들 놈이 결혼식 하는데 안에 꽃 하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짠해가지고 내가 괜히 이랬나 싶은 마음이 들던데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딸이 결혼을 했는데요.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심지어 자기 비서진한테도 안 알리고 살짝 결혼식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 말이 맞죠? 네. 그러니 막 어둠으로 봐도 대통령감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라고요?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데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예, 어머니 부자 되세요. 화이팅. 꼭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사전 투표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사전 투표 도둑질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참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게 뭐 상당히 따져보면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투표 하루 하는 거하고 투표 3일 하는 거하고 따져보면 3일 하는 쪽이 아무래도 유리한 기라요. 그래서 사전투표 하시는데 사전투표 내 표 도둑 말까 싶어 겁이 난다 그러면 다른 동네 가지 마시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그 동네 동사무소 그 동네에 가셔가지고 그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하면 그 하면 그대로 선관위 가져가지고 CCTV로 쫙 감시하는데 창구에 24시간 감시하는데 가다 놓고 있으니까 우편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니까 관외가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가서 하시면 되니까 꼭 여러분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되시면 자기 살고 있는 주소지대에 있는 동네 사전투표 가서 꼭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다 우리 편 같지만 사실은 제가 또 광주도 가보고 했더니요 거기 가니까요 막 찬바람이 쉥쉥 부는 기라요. 와 막 이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분위기가요 그런 동네도 있기 때문에 우리 표를 많이 모아야 되는 기라요. 결국 표대기를 숫자가 많아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사람 우리 표 많다 이런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투표장으로 모셔가야 됩니다. 그래서 꼭 투표해라. 여러분 자제분들한테도 야야 나라 살리려면은 이번에 김문수 찍어야 된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정과자를 대통령 시키면 안 된다.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 정직한 사람 김문수를 찍어야 된다. 꼭 그렇게 설득해 주셔서 투표장을 가서 투표하시고 그래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그 바로 법무부 장관 누구야? 정치. 소리가 신동 찼다. 세 번
법무부 장관 누구라고요? 정점식, 정점식, 정점식. 그래 시켜놓으면요 예산 착착 땡겨가지고 우리 통영 발전시킬 거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점식 의원 법무부 장관만 시킬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한번 시켜봐야 안 되겠는겨? 하고도 남지 뭐. 이재명에 비하면 1000배만 매놨다 그죠? 그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5선 국회의원, 우리 당의 정말 당대표를 하셨던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기현, 김기현, 정점식, 정점식.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6월 3일 이길 준비 되셨습니까? 이길 자신 있습니까? 대통령 누굽니까? 김문수, 김문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뜨거운 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을 보았습니다.